SG 이미지사에서 나온 35mm f2.2 오토포커스 팬케이크 렌즈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렌즈를 루믹스 S9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는데요. 그동안 L마운트에는 작고 가벼우면서 오토포커스까지 지원하는 렌즈가 거의 없었죠. 그나마 TTRT산 40mm f2 렌즈가 그 역할을 해주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길고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워서 실사용했을 때 종종 밸런스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렌즈는 팬케이크 렌즈답게 굉장히 짧고 가벼우면서도 풀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비교적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덕분에 외부 충격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팬케이크 렌즈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렌즈의 무게는 앞디캣 모두 착용했을 때 174g, 렌즈 단독 무게는 156g, 마지막으로 루믹스 S9에 물렸을 때의 무게는 652g입니다. 렌즈의 길이는 약 4cm, 마찬가지로 S9에 물렸을 때는 약 8cm 정도 나오고요. 최소 초점거리는 0.35m인데 이 수치는 렌즈 최앞단이 아닌 센서로부터 35cm이기 때문에 촬영 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TTRT산 렌즈도 한번 비교해봤는데 렌즈 단독으로는 14g, 그리고 바디의 결합 시 약 12g 정도 더 무겁고 길이는 9cm 정도로 약 1cm 정도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렌즈가 처음 나왔을 때도 드디어 S9을 위한 렌즈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정말 숨도 안 쉬고 구매했었는데 막상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루믹스 S9의 아쉬운 그립감 때문에 한손 촬영이 힘든 점과 성능 면에서는 오토포커스 렌즈임에도 출시 초기의 포커싱 능력이 생각보다 아쉬웠어서 손이 많이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을 시켜줬지만 이 렌즈는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이 렌즈 D캡에 C타입 포트가 있는데 흔히 사용하는 C2C 선으로는 연결이 전혀 안 되고 A2C 타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연결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을 사용해야 겨우 연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해서 정말 불편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SG 이미지사의 렌즈는 어떤 C2C 선을 사용해도 문제없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가 편리할 거라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렌즈의 이미지 퀄리티 차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테스트한 것은 조리개 구간별 주변부 선여도 차이, 비네팅과 왜곡, 그리고 색수차 발생 여부입니다. 두 렌즈 모두 조리개 우선 모드로 두고 바디 내 비네팅 보정은 꺼둔 채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SG 이미지 렌즈는 f2.2로 조리개를 최대 개방했을 때 주변부가 비교적 소프트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f4까지 조리개를 살짝만 조이면 주변부도 선명해지기 때문에 선여도가 최우선이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부는 조리개 전 구간 동일한 선여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네팅 역시 조리개 최대 개방 시 미세하게 보이는 수준이고 조리개를 한 스탑 조인 f2.5에서 바로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대 개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디 내 비네팅 보정을 켜두고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TRT산 40mm f2입니다. 조리개 최대 개방 시 주변부가 비교적 소프트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f5.6까지 조여야 선여도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부의 선여도는 조리개 전 구간 거의 동일하지만 f5.6부터 f8까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F13 이후부터는 회절이 발생해 선여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네팅은 최대 개방 시 다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역시 조리개를 F5.6으로 조이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왜곡과 색수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TTRT산 렌즈는 배럴 왜곡이 상당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교정하기 위한 렌즈 프로필이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바워라는 제조사의 프로필을 왜곡 교정에 사용했었고 이를 적용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펴집니다. 저도 직접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왜곡이 심할 줄은 몰랐는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좀 여러모로 놀라게 됐네요. 왜냐면 색수차 역시 먼 곳은 녹색 그리고 가까운 곳은 자주색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고 조리개로 f5.6까지 조이면 비교적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희한하게도 아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f16까지 조였음에도 미세하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이 렌즈의 캐릭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G 이미지 렌즈의 결과물을 살펴보시죠. 저는 당연히 이 렌즈도 어느 정도의 왜곡과 색수차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리개 최대 개방 시 색수차가 보이지 않았고 역시나 구간별로 살펴봐도 딱히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왜곡 역시 최대 개방부터 F16까지 모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크기의 렌즈가 왜곡 그리고 색수차 억제가 잘 되어 있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두 렌즈를 비교 테스트할 때 모두 같은 위치에서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는 TTRT산이 표기된 것과 달리
실제 36mm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부 선예도 저하, 그리고 비네팅, 왜곡이 더 심하지만 만약 이를 40mm 화각으로 크롭하게 된다면 비교적 괜찮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후반 작업이 강제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포커싱을 확인해 볼 텐데요. TT-RT3의 렌즈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두 렌즈의 오토포커스 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두 렌즈 모두 빠르고 정확한 포커싱 능력을 보여주고 영상 촬영 시에도 쓸만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뢰도 측면에서는 SG 이미지 렌즈가 더 높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출 능력과 추적 능력 모두 SG 이미지 렌즈 측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S9 바디의 오토포커스 능력이 타사 풀프레임 바디보다 좀 아쉽다 보니까 다소 버벅일 때가 있긴 한데 충분히 쓸만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작고 가벼우면서 성능까지 챙긴 SG 이미지 35mm f2.2 오토포커스 렌즈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렌즈의 배경으로인 퍼포먼스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복잡한 배경에서는 렌더링의 캐릭터성이 다소 강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고 이는 빛갈라짐이나 플레어 부분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크기, 무게, 그리고 가격까지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게 사실이죠. 제가 이 렌즈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휴대성이 대폭 증가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들고 나가야 더욱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실 그게 곧 카메라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크기나 무게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휴대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져서 저는 아마 SG 이미지사의 렌즈만 쓸 것 같습니다. 이 루믹스 S9을 영입했던 이유도 다른 풀프레임 바디보다 휴대하기 편할 거란 생각 때문이었는데 제 손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어울리는 렌즈가 나왔네요. 저는 항상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떤 게 좋은 사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SG 이미지사의 렌즈와 루믹스 S9의 조합은 주머니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자주 들고 다니면서 더 많은 촬영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사진 실력이 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렌즈는 공홈이나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저는 이 렌즈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아보고 싶어서 출시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지어 특송비까지 내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주말이 겹쳤지만 그래도 5일 안에 배송을 받아서 꽤나 빠르게 수령을 할 수 있었고요. 아쉽게도 현재 L마운트는 품절로 보이는데 제가 직접 재입고 일정을 물어보니까 빠르면 4월 둘째 주,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죠. 구매가 가능하다고 답변해줬고 물론 다른 판매처를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현재 다른 판매처에서 구입했을 때 뽑기에 실패했다는 후기가 좀 심심치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노출이 너무 오버가 난다든지 아니면 포커스를 아예 못 잡는다든지 등의 불량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이럴 확률이 좀 적어지고 혹여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 및 반품이 원활하다는 점 때문에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게 좀 낫지 않으실까, 좀 마음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공식 수입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SG 이미지사를 통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재입고가 된다면 제가 빠르게 커뮤니티나 새로운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 및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즐거운 사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